김 여사는 자신이 한 말을 실행할 수 있는 영역에 있는 사람이라며 굉장히 위험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총기 소지가 바로 옆에서 가능한 영역에 있는 사람입니다. 수시로 그 바로 옆에 있는 경호원들은 다 총기를 소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탄으로. 그러니까 지금 정상적인 수준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일을 저질러 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끝으로 고 의원은 김 여사의 죄를 얘기하면 보수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시간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의 체포 소식에 김건희는 반성은커녕 경호처 사람들 앞에서 이재명을 향한 살기 어린 분노를 쏟아냈는데요. 자신들의 범죄는 망각한 채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는 그 뻔뻔함에 국민은 경악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혼돈에 빠뜨린 김건희와 김건희의 개로 살겠다며 함께 국정을 망친 경호처, 이들의 추악한 결탁이 드디어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과연 이 오만의 끝은 어디일까요? 지금부터 이들의 뻔뻔한 만행을 폭로합니다. 그런데 경호처의 강경파 김성훈이하고 이광우 본부장이 둘이 나눈 문자가 이번에 공개가 됐죠. 이 경찰하고 공수처가 관저에 진입했을 때 여러 방법들을 논의를 하는데 이광우 본부장이 이렇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공수처 검사들은 땡땡땡들. 땡땡땡이 뭐예요? 하여튼 뭐 욕이겠죠. 욕이겠죠. 이 땡땡땡들이 관저에 오면 다 때려잡아야 된다. 이게 1월 2일에 보낸 거예요. 1월 2일에. 근데 이들이 이렇게까지 세상 무서운 거 모르고 이렇게 날뛰는 데는 아마도 김건희가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 뒤에는 이거 뭐 추정입니다만 1월 15일에 윤석열이가 체포가 됩니다. 윤석열이가 체포가 된 다음에 언론 보도에 어떤 게 나왔냐면 김건희가 아파서 누워 있다. 맞아. 아무것도 못한다. 몸 많이 이런 얘기 안 좋다 나왔었잖아. 그랬어. 알지? 그거 다 뻥이다. 이 뻥. 김건희가 그때 어떤 얘기를 하고 돌아다니고 경호처 직원들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이번에 그 관련 내용이 나왔죠. 네. 1월 15일에 이제 탄핵 소추 이후에 관제에 머물고 있던 윤석열이 체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김건희가 그때 당시 경호처 직원들이 있는 거기로 직접 왔대요. 와가지고 그때 가족 부장이 김신 부장이었는데 김신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다른 경호처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직원들 앞에서 경호처 요원들에게 막 이제 불만을 토로한 겁니다. 그 불만을 토로하다가 총 갖고 다니면 뭐하냐 그런 거 막으라고 가지고 다니는 건데 라고 경호처 직원들을 막 질책을 했고 그 와중에 지금 자기 마음 같아서는 이재명 쏘고 나도 죽고 싶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들은 경호처 직원이 바로 윗선에게 전화를 때려서 직보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신 나간 김건희, 정신 나간 윤석열이 결혼해가지고 대한민국 대통령 영부인으로 있다 보니까 이 정신 나간 모습이 다 나오는 겁니다. 너무 잔혹하다.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어가지고 진짜 결혼을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닙니다. 자기 같은 사람 만나는 거예요, 다. 근데 정말 저 결혼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이게 사실 참 논평 자체가 너무 좀 쇼킹하잖아요. 쇼킹하잖아. 진짜 이거는 영화에서도 이런 각본 쓰기는 정말 어려울 거예요. 등급 나오기도 힘들 텐데 이거?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배우자 영부인이 그것도 직무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이 잡혀갔는데 경호처에 가서 거의 난동 부린 거 아니에요. 지가 사실상. 뭔데 이런 걸 해? 그러면서 무슨 총을 쏘고 뭐 말이 너무 거칩니다 진짜로. 거칠어. 그래서 참 정말 김건희의 그 만행이 이제 앞으로 더 드러날 건데 아마 좀 마음 준비를 더 해놔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더 쏟아져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아니 근데 이 경호처가 체포 집행을 방해한 것에 대한 이야기만 지금 나오고 있는데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경호처는 내란과 관련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그렇죠. 이거를 많이 우리가 들여다봐야 됩니다. 당연하죠. 근데 실제로 봤더니요. 이광우 본부장 강경파 이 사람은 계엄 선포 2시간 전에 계엄과 관련된 거를 막 검색을 했더만요. 그러니까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게 지난해 12월 3일 계엄을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한 2시간 전입니다. 오후 8시 20분쯤에 이광우 본부장이 챗 GPT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로 계엄령, 계엄 선포, 국회 해산 이런 것들을 검색한 게 확인이 됐거든요. 근데 이 8시 20분에는요. 국무위원들이 용산에 도착하지도 않은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몰랐던 시점이에요. 근데 자기는 TV 보고 알았다고 계속 얘기를 그렇죠. 했거든. 예. 그러니까 이거 뭐 당연히 알았겠죠. 그렇죠. 아니 그리고 12월 2일에 경호처 김성훈 차장이 김용현이한테 내란폰 줘. 그렇죠. 근데 그 내란폰을 또 노상원이한테 줬잖아. 그렇죠. 몰랐겠냐고. 자 여기서 우리 검사님께 질문 들어갑니다. 김성훈이 아시죠?
예 아니로만 답하세요. 개인적으로는 아니 몰라요. 그러니까 언론을 통해서 보셨죠. 김성훈이를 구속시키는데 검찰이 3번 막은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번에 검찰이 김성훈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네네. 아시죠? 그래서 와 그래도 검찰이 양심이 살아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참 공교로움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3번 막다가 이번엔 청구했어요. 근데 2번이라는 게 뭐야? 윤석열이가 일단 풀려났지. 풀려났죠. 그지? 네. 그리고 사령관들 네. 내란폰 원격으로 다 삭제돼가지고 깡통폰이 됐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윤석열이 밖으로 나왔어. 증거가 지금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 그런 상황에서 김성훈이를 구속영장을 쳐. 공교롭네. 시기가 참 공교롭다.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검사님? 하실 말씀 그거보다 있으면 한번 해보시죠. 시점을 조금 앞으로 당겨야 돼요. 네. 그러니까 검찰이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3번 연속 기각한 거에 대해서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영장심의위원회가 열렸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심의위원회에서 영장 청구하는 게 맞다. 네. 라고 결정한 게 3월 6일이에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영장이 청구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윤석열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이 이루어진 게 바로 그 다음 날인 3월 7일이에요. 그렇습니다. 공교롭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희한하게 3월 6일 날 영장심의위원회에서 영장 청구를 하라고 했으면 경찰이 기존에 신청했던 영장이 있으니까 그냥 날짜하고 도장만 새로 찍어서 이렇게 네네. 올리면 되는데 열 하루 이상을 지체를 시켰어요. 좋아. 네. 경찰에서도 계속 안 하고 갖고 있다가 네. 열흘 이상 지난 시점에서 경찰에서 검찰에 신청을 했고 네. 검찰은 영장심의위원회 결정이 있었으니까 당연히 그냥 이번에는 청구를 해서 내일 영장 재판을 열게 됐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우리 형사소송법상의 그 보안을 요하는 지역의 압수수색은 그 책임자의 승낙이 있어야 압수수색을 할 수 있게 돼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호처의 직무대행인 최고 책임자 김성훈을 구속하면 압수수색을 할 수 있겠지라고 그동안 여겼습니다만 문제는 뭐냐면 지금 윤석열이가 나와 있잖아. 여기가 복귀해 있잖아요. 어쨌든 그렇지. 한남동에 네. 이제 필요 없잖아, 김성훈이. 필요 없어 이제. 그러니까 이제 필요 없잖아. 상황은 그렇게 그러니까 됐어요. 지금 영장 청구한 거 아닙니까? 맞죠, 검사님? 아니 그건 심의위원회에서 하라고 그랬으니까 더 이상은 안 할 수는 없죠. 윤석열의 몰락 앞에서도 반성 대신 사리를 드러낸 김건희, 그리고 그 곁에서 국민이 아닌 김건희의 개를 자처한 경호처의 만행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나라를 혼돈에 빠뜨리고 국격까지 추락시킨 이들의 오만함은 이제 법과 심판의 칼날 앞에 서게 될 텐데요. 과연 이 추악한 결탁의 끝에서 이들이 마주할 비참한 결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시원한 사이다 댓글로 힘을 보태주시기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멤버십 가입이 이 채널의 유일한 독립자금이라 생각하시어 거대 권력이나 외부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진실만 말할 수 있는 힘을 보태주십시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